제3장의 사회복지의 가치 및 윤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와 윤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또 한국사회복지사의 윤리 강령을 한 번 더 이해하면서 사회복지 실천에 나타날 수 있는 윤리적인 갈등 상황과 그것을 조정하는 윤리적 원칙을 이해하도록 해보죠. 또한 끝으로 자기 인식의 중요성과 증진 방법에 대해서 함께 논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에 대해서 논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그 가치라고 그러면 이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말하는 가치는 감정적, 정서적 측면이며 또한 지식은 인지적인 측면이며 또 기술은 실천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복지 실천의 본질적인 3대 중심축이 되는 본질적인 3대 중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와 같이 가치와 지식과 기술 이렇게 세 가지의 중심축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치는 감정적인 정서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지식은 인지적인 측면이며 또한 기술은 실천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가치 체계는 상대적인 중요성에 따라서 궁극적인 가치와 또 수단적인 가치, 차등적인 가치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가치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가치로 사회 본질의 정체성의 확립을 기반으로 되는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면 가치는 무엇이 좋고 또 바람직하고 또 소중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에 대한 믿음 또는 신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가치라는 것은 인간의 선호와 선택에 대한 기준이 되며 개인이나 집단 구성원이 특정 행동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가치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는 전문직 사명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와 동료 및 사회 구성원과의 관계, 또 개입 방법의 선택, 윤리적인 갈등의 해설 등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가치 체계는 상대적 중요성에 따라 궁극적인 가치와 수단적인 가치, 차등적인 가치로 구분이 됩니다. 궁극적인 가치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가치를 궁극적인 가치라고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쉽게 동의하는 자유나 인간의 존엄성, 정의, 인간의 또한 평등과 같은 추상적인 목적을 가지는 가치를 뜻합니다. 수단적인 가치는 궁극적인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가치를 말합니다. 궁극적인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기의 결정권이나 또 비밀 보장과 또 고지된 동의와 같은 구체적인 행위와 상황과 관련된 수단적 가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차등적인 가치는 사회, 문화, 종교의 영향이 있으나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 찬성 또는 반대가 가능한 가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적인 유산이나 동성애라든가 또한 사형제도라든가 유전자 복제 등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윤리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윤리는 가치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가치를 실현하는 행동의 기준이나 원칙을 뜻합니다. 또한 윤리는 어떤 행동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적인 기준이나 지침인 것입니다. 또 인간이 사회에서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하는 도리와 규범인 것입니다. 우리 가치와 윤리를 서로 비교해 보면 가치는 무엇이 좋고 바람직한가를 선택하는 믿음이라고 하였죠. 또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사회복지 실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면 윤리라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윤리인 것입니다. 또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한 행동의 원칙과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윤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윤리적인 상대주의와 절대주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그럼 윤리적인 상대주의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규범으로서 윤리가 문화에 따라 다르다는 입장임을 나타냅니다. 즉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문화에 따라 다름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도덕 규칙이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를 거부하고 직면한 상황이나 산출 결과에 따라 윤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또한 불변하는 윤리 기준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고 즐거운 것, 결과적으로 좋은 것이 윤리적으로 옳다고 판단하는 것을 상대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면 윤리적인 절대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리는 사회나 문화에 상관없이 항상 같다는 입장으로 보편적인 도덕적인 법에 따라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절대주의는 보편적인 도덕법은 모든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적용되고 무조건 인정하며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절대주의는 어떤 행위에 대해 상황이나 그 행위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보편적인 도덕 원칙에 따라 명료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것이 윤리적인 절대주의인 것입니다. 그럼 셋째,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 가치입니다. 우리 전문직의 가치는 첫째, 사람이 우선의 가치입니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 선호하는 생각을 따라 다릅니다. 전문적인 수행 대상인 사람에게 대해 사회복지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가치와 철학의 정신입니다. 또한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 개인의 건설적 변화에 대한 능력과 욕구, 또 상호적인 책임과 또 소속의 욕구와 공통된 인간의 욕구, 개인의 독특성에 대한 가치 등을 인정해야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결과 우선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선호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가치이며 사회가 개인의 발전을 위해 사회 참여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는 동시에 욕구 충족을 위한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믿음이 결과 우선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수단 우선의 가치인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선호하는 수단입니다. 서비스를 수행하는 방법, 수단 및 도구 등에 대한 가치를 말합니다. 사람은 존경과 존엄으로 대우 자기결정권을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독특한 개인으로 인정받아야 되며 또한 사회 변화에 참여하도록 촉진해야 한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제시한 사회복지 핵심 가치와 윤리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사회복지사협회는 윤리 강령을 통해서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 가치를 비교적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사회복지의 핵심 가치와 그 가치를 지지하는 윤리적인 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비스입니다. 사회적 차원의 가치인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의 궁극적 목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사회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라는 윤리적인 원칙을 기초합니다. 또한 서비스는 사회복지사는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또한 경제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은 채 자신의 전문적 기술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할애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 정의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사회적 불의를 도전해야 한다는 윤리적 원칙의 기초를 둡니다. 빈곤, 실업, 차별, 기타 사회적으로 정의를 돕지 못하는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의 자원에 대한 접근과 기회 평등과 의사결정 등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의미 있는 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 존엄성과 가치입니다. 이는 대인관계 차원의 가치인 것입니다. 타고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윤리적 원칙의 기초를 두었습니다. 또 개인적인 차이와 문화적, 민족적 다양성을 고려하여서 각 사람들을 배려와 존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클라이언트가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자기결정을 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했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인간관계가 변화의 중요한 수단임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원조과정의 동방자로 참여시켜야 될 것입니다. 또한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를 복지를 촉진하고 또한 회복과 유지,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간관계에 강화하는 데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실입니다. 이는 개인적인 가치를 나타냅니다. 사회복지사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윤리적인 원칙에 기초를 둡니다. 또 정직하고 책임있게 행동하며 소속된 조직에서 윤리적 실천을 증진시킵니다. 또 이 능력에서는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실천 활동을 하며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향상해야 한다는 윤리적인 원칙에 기초를 둡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의 지식 기반을 구축하는 데 이바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장인 사회복지사의 윤리 강령에 대해서 수업을 임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사의 윤리 강령의 기능입니다. 윤리 강령. 원조 전문직의 윤리적 실천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업무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행동 기준과 원칙을 기술한 것으로
사회윤리적 체제에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윤리강령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실천 현장에서 윤리적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해결 지침과 원칙을 제공하여야 됩니다. 또한 윤리강령의 기능은 자기 규제를 통해서 사회복지사의 비윤리적 실천으로부터 클라이언트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셋째는 자기 규제를 통해서 사회복지 전문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외부 통제로부터 전문직을 보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일반 대중에게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의 기본 업무 및 자세를 알리는 1차적인 수단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선언적 선서를 통해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민감성을 고양하고 윤리적인 실천을 제고합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선서식을 할 때 낭독하는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선서.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 존엄성과 사회 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전체 사회와 함께 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앞세운다. 나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서의 헌신을 한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히 선서한다. 참으로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 평등주의 사상을 기초하여서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 활동을 헌신을 합니다. 특히 사회적 경제적인 약자의 편에 서서 사회적 정의와 평등과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섭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클라이언트와 동료와 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및 전체 사회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행위와 행동을 판단, 평가하며 인도하는 윤리기준을 우리는 준수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더욱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리적인 사회복지 실천에서 윤리적인 갈등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윤리적인 갈등, 윤리적인 딜레마라고도 하는데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가 지켜야 하는 윤리적인 가치와 원칙이 상충하여서 어떤 실천 행동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갈등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두 가지 이상의 가치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할 경우 이 선택이 개인 혹은 여러 사람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때 윤리적인 갈등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들의 자기 결정에 대해서 논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또한 욕구가 인정되어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사와 온정주의와 상충하면서 윤리적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온정주의는 개인의 복지, 선, 행복, 또 욕구와 관심, 가치 등의 이유로 개인의 활동 자유에 대한 간섭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거부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된다고 여겨 클라이언트의 의사에 반하여 개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가 너무 어리거나 정신적인 연령이 낮을 때 클라이언트의 결정이 타인이나 기관 및 사회에 불이익을 줄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자기 결정권의 제한으로 윤리적인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비밀 보장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직의 기본적 원칙으로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의 비밀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보 공개는 원조관계의 손상이나 법적, 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며 또 윤리적, 법적 소송에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클라이언트가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공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갈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실성 고수와 알 권리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권리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클라이언트에게 한 말이나 행동을 비밀로 할 때에 그 사실을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주어야 하는지, 알려준다면 그 사람의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준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제한된 자원의 배분입니다. 자원 배분 상황에서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배분해야 하는지, 욕구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지, 또 사회적 차별받는 사람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기준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매우 부족하므로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똑같이 제공할 수는 없으면서도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은 상호 모순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사회복지사가 형평성 기준을 갖추는 것이 어려운 과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에서 기존의 노인대학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새롭게 기획하고자 할 때, 여러분, 이러할 때 윤리적인 갈등이 빚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섯째는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사회복지사의 이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조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해서는 안 되지만 클라이언트를 돕다가 자신이 위험에 처하거나
가족의 희생이 요구될 갈등을 경험하게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규칙과 법의 준수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소속기관의 정책이나 규칙을 준수하는 행동을 해야 하지만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해 결정한 상황이 기관의 정책 범위를 벗어날 때 갈등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럴 때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윤리적인 갈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7번째, 전문직 동료나 다른 전문직과의 관계입니다. 사회복지사는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료 사회복지사와 다른 전문가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남용하고 클라이언트나 전문직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거나 기관의 규정을 위반할 때 동료의 존중과 클라이언트 및 전문직 보호 사이의 갈등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8번째는 개인적 가치와 전문적 가치인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가치가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나 기관이 표방하는 가치와 상충될 때 윤리적인 갈등을 경험하게 되지요. 끝으로 9번째, 전문적 관계의 경계입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분명한 경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 사회복지사는 신체적 접촉, 개인적인 정보의 공유 등과 관련해서 전문적 관계의 경계를 분명하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부모의 친구인 노인을 클라이언트로 개입해달라는 요청을 부모로부터 받을 경우 상당히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이러한 이중관계 때문에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객관성 유지가 어렵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사정하지 못하거나 소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인 우리 의사결정입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회복지기관과 클라이언트의 책임 사이에 갈등을 하게 되지요. 특히 전문가 윤리와 특정 법과의 갈등, 해야 하는 것과 개인적인 가치 사이의 갈등과 등과 같은 윤리적인 갈등에서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는 법적 책임성과 윤리적인 책임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복지사는 사회복지관련법,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 사회복지기관의 규칙과 절차, 지역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규칙과 문화 등을 숙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윤리적인 의사결정이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인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대안 가운데 가장 윤리적인 것을 선택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윤리적인 갈등이 생겼을 때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가치 체계가 아닌 전문직의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론에서 윤리적인 원칙 심사표가 순위를 정하는 것이 심사표가 있지요. 윤리적인 원칙의 순위를 제시함으로써 윤리적인 갈등 상황에서 사회복지사가
윤리적인 원칙의 순위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 것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원칙 심사입니다. 첫 번째 1순위는 생명보호의 원칙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생명보호가 다른 모든 것에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원칙이지요. 두 번째 순위는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입니다. 능력이나 권력이 같은 사람은 똑같은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고, 능력이나 권력이 다른 사람은 다르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자율성, 독립성, 또 자유 등은 보장해야 하지만 다른 상위 원칙에 의해서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소위는 최소의 해악의 원칙입니다. 모든 선택 가능한 대안이 유해해야 할 때 가장 최소한으로 유해한 것을 선택한다는 원칙이죠. 다섯 번째는 삶의 질의 원칙입니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선택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순위는 사생활 보호와 비밀 보장의 원칙입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실을 타인에게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일곱 번째 순위는 진실성과 정보 공개의 원칙입니다.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당사자에게 진실만을 이야기하며 관련 정보를 완전히 공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윤리적인 원칙 순위를 두고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네 번째, 자기인식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윤리 강령을 준수하며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일하며 지식과 기술의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는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자세와 태도, 클라이언트의 체계에 영향을 주는 자신의 가치와 개인의 특성과 타인과 관계를 맺고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 등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자기인식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가치, 신념, 행동의 습관, 편견 등의 사회복지 실천의 관계와 의사결정과 같은 전문적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자기인식이라 할 것입니다. 자기인식은 사회복지사가 자신과 타인이 그리고 각자가 성장하고 사회화된 사회 환경이 클라이언트, 기관, 다른 전문직, 환경과의 관계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와 사회 환경에 대한 자신의 인식은 자기 성찰적 자세로 자기를 이해하며 탐구하려고 하는 행동을 할 때 가능합니다. 자기 인식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반응하는 가능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기인식 증진 방법입니다.
클라이언트에게 객관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는 자기인식을 증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인식을 평생 지속하는 과정으로 사회복지사가 자기인식을 증진하는 방법을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슈퍼비전입니다. 자기인식 증진 방법은 슈퍼비전이나 동료와 실천 상황과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슈퍼비전은 사회복지사가 인식하지 못하는 자신의 관심, 태도, 가치 등이 클라이언트와의 상호작용이나 원조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슈퍼바이저나 동료들이 더 잘 파악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슈퍼바이저와 동료로부터 도움에 개방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환류에 대해 방어적이지 않게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또 이럴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 행동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자기 인식을 증진하는 방법은 인간 행동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능을 설명하는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등과 같은 지식은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엽기적인 측면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즉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인식의 증진을 위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수용하는 동시에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하는 방법을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이해하기입니다. 첫째, 감정사고와 행동체계 이해하기입니다.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이나 사고, 행동체계 등의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은 가치, 정서, 태도, 도덕적 관념, 편견 등으로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사고는 지식과 신념, 삶의 철학, 고정관념 등으로 사회복지사가 자기 패배적인 사고를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는 것을 중단해야만 합니다. 또 행동체계에서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사용하는 방어 기제와 그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언제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욕구 이해하기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사도 사랑과 존경, 인정받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기 인식이 부족한 사회복지사는 무의식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욕구보다는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한 방향으로 사회복지 실천을 시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호감을 얻으려는 욕구, 지위 또는 명성에 대한 욕구, 통제에 대한 욕구와 완벽주의와 충족되지 않는 사회적 욕구 등은 사회복지 실천을 방해하게 됩니다. 세 번째, 클라이언트에 대한 영향입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와 스스로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가끔 잘못 말하거나 행동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강점과 한계가 있습니다. 또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도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원조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개인적인 가치와 문화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가치에 대한 자기인식은 클라이언트의 행동에 대한 편견을 관리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사회복지사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자기인식은 다른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준비시켜야 될 것입니다. 자기인식 증진 방법의 네 번째는 시뮬레이션을 활용하기입니다. 현실과 이론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는 것은 자기인식 증진 방법인 중에 하나입니다. 시뮬레이션은 클라이언트가 실제 서비스의 이용자이거나 이용자와 최대한 유사하게 훈련된 사람이라는 점에서 자기인식과 유사한 경험을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시뮬레이션에서 관찰자 역할도 중요하므로 클라이언트의 가족이나 사회복지사, 슈퍼바이저,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입장에서 자기인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3장 사회복지사의 가치와 윤리에 대해서 서로 공부를 하였는데요. 잠시 있다가 제4장 우리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공부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4장 때 만나도록 합시다.